자, 다음은 간섭과 회전과 관련된 문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 중첩, 또 간섭 이런 얘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니까 이제 간섭의 원리.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보건 간섭, 위상이 같은 방향일 때 이때는 보통 보건 간섭이 된다고 하고요. 그 위상이 반대일 때는 두 개가 더해지는데 벡터적으로 더하니까 서로 빼지는 꼴이 돼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용철도 직접 확인해 봤었죠? 그 종이 겹치는 걸로 한번 해봤던 것 같고, 파동이 전달되는 원리, 호이겐스 원리. 요즘에는 이 지 발음이 호이혼스 원리 이런 식으로도 많이 검색이 되던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직선파가 되면 각각의 점들이 하나의 파원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다음 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렇게 또 하나의 파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하나가 또 파원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직선이 아니라 만약에 유한한 선이면,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 선이라면, 여기는 이 끄트머리를 보면 이 끄트머리는 옆에서 또 이렇게 와줘야 보건 간섭이 되면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파원이 만들어지면 얘네들끼리 서로 만나서 나중에 이렇게 평평하게 직선이 되게끔 계속 만들어지는데, 끄트머리는 옆에서 와주는 파가 없기 때문에 이 끄트머리는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런 파가 완성이 된다. 이 다음이 되면 이런 식으로 파가 끝에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회절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절은 보통 슬릿의 틈이 같다면 파장이 길면 길수록 더 회절이 잘 되고요. 그래서 요게 클수록 회절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회절이 잘 된다.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조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두 파가 가는데 둘이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위상이 같냐 틀리냐, 그걸 보고 위상이 같으면 보강, 틀리면 상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파가 여기서 두 개가 나가요. 그래서 파가 두 개가 나가는데 일단 보라색부터 볼게요. 일단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길이가 똑같거든요.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선 해놓고 해볼까요?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다고 했을 때 길이가 완전히 똑같아요. 이 길이가 같으니까 닮은 삼각형에서 길이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꿀렁꿀렁해서 파가 꿀렁꿀렁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파가 똑같이 꿀렁꿀렁꿀렁해서 오면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여기서 동시에 만났을 때 같은 위상이 돼요. 여기서는 보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보강이 언제 또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1번에서 가는 거 그리고 2번에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초록색 보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 1번과 초록색 2번을 보면 누가 더 길이가 기냐면 2번이 더 긴 거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번이 또 꿀렁꿀렁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2번도 꿀렁꿀렁해서 가기 시작해요. 근데 2번이 더 길어요. 그래서 2번 길이랑 1번 길이를 뺐을 때 이 길이가 정확히 한 파장 차이 나면은 여기서 만날 때 같은 위상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얘가 길이를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나중에 만날 때 같은 위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차가 정확히 한 파장이 나면 한 파장 늦게 도착하더라도 어차피 만났을 때 모양이 같으니까 이때는 이제 보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다른 선을 어떤 걸 이제 찾았는데 그 공간은 만약에 이제 여기 이쪽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간 빛과 요렇게 간 빛이 비교해 봤는데 이때도 1번이 살짝 더 길어요. 1번이 살짝 더 짧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람다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꿀렁꿀렁꿀렁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절반이 차이 나니까 한 해는 딱 여기서 끝났다면 다른 한 해는 이렇게 충분히 쭉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만난다고 했을 때 길이 차이가 하필이면 절반 파장이 더 있어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냐면, 이 상세인 경우는 언제냐면 두 길이 차이가 2분의 람다 차이 나면 상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식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두 길이 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상세냐 보강이냐가 결정이 되고, 그럼 그 길이 차이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라고 한다면 이제 수식으로 결정을 할 건데, 약간의 수학적인 근사가 들어가요. 어떤 근사가 들어갈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도달한 두 빛을 생각해 봤을 때, 두 빛의 길이차를 생각해 보면, 이거랑 의 길이차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이 직각으로. 사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진 않거든요. 이 길이가 워낙 길다고 하면, 이 길이 이제 L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워낙 길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이 D에 비해서 L이 워낙 길다고 하면은 거의 같아져요, 얘네 둘은. 그래서 결국에 요게 이만큼,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밑에 길이를 비교할 건데, 이렇게 두 개가 같으니까 요게 경로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할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D니까 결국 이 경로차는 D 사인 세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람다냐, 2 람다냐, 3 람다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보강이 되는 거고요.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이렇게 차이 나면 상세 건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T 사인 세타가 뭔데? 라고 부른다면, 세타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이 가운데서 쭉 끄면 삼각형 닮음 이용하면 얘도 세타거든요. 그러면 L이 엄청나게 커요. D보다. 이 D보다 L이 엄청나게 크다면 사인 세타를 뭘로 근사할 수 있냐면, 이 세타가 매우 작아요. L이 엄청 크니까 이 스크린이 엄청 멀리 있다면 세타가 매우 작아서 이걸 마치 탄젠트 세타로 근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어떻게 바뀌냐면, D 탄젠트 세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D 그리고 L분의 여기 사이 거리, 이제 X라고 할게요. X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D 1분의 X, 이게 2분의 람다면 상세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상세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상세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 X가 어디냐 라고 따져줬을 때,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는 2D분의 L 람다인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찾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방식은 이 D 사인 세타, 이게 경로차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꼭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이중 슬릿만 놓고 보면 되는데 왜 굳이 단일 슬릿을 쓰냐 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에서 파가 나갈 때 다 똑같은 상태에 시작을 하거든요. 얘가 위에서부터 꿀렁꿀렁 하기 시작했으면 얘도 위에서부터 꿀렁꿀렁.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보내야 동시에 같은 지점에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이 단일 슬릿의 역할은 사실 뭐냐면, 저 이중 슬릿에서 나가는 빛의 위상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서 위에서 꿀렁꿀렁 할 때 얘도 위에서 꿀렁꿀렁 하니까 여기서의 경로차만 보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온간섭과 상세간섭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 보면, 일단 P 지점 잡을게요. P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경우냐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P다. 그러면 S1에서 P까지는 이거라고 해봅시다. 이게 S1이고요. 얘가 P 지점이면 이 거리랑 S2에서 P까지 거는 거리인데, S2가 좀 더 멀리 있잖아요. 이게 S2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가 진행할 건데,
블록 이렇게 파가 진행해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합시다. 여기 끝났어요. 자, 그런데 얘는 좀 더 멀리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하필 이 경로차가 딱 이만큼이면 이 다음 시작할 때는 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얘는 밑에서 끝났을 때 얘는 어디서 끝날 거냐면 위에서 끝날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얘가 위로 시작했으면 밑에 거는 아래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A거를 보면 지금 위상이 반대예요. 그럼 위상이 반대니까 얘는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최초의 조건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차이 날 때, 그러니까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차이 날 때, 이때가 최초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그럼 두 번째 지점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S1이랑 S2 이 사이 거리가 더 짧아지겠지. 이때는 이게 얼마냐면 2분의 람다일 때고요. 그러면 P 지점은 어디냐면, 좀 지우고 보자면 P 지점은 이 길이랑 이 길이 차이를 보면 요만큼 아까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3 람다일 때 그때 또 어두워지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밝고 그 다음 어두워진 지점이면 거기는 이제 2분의 5 람다 경로차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P는 어두우니까 상쇄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 차이는 람다가 아니라 2분의 3 람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순간 어두워졌으니까 위상이 반대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다.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P 위치를 스크린 중앙부터 더 멀리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멀리 한다는 건 어두운 지점이 좀 더 위에서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워지는데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이 좀 더 위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인데 이 d 사인 세타가 좀 더 멀리서 위에서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럼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이게 언제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뭐 수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그냥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요만큼 이 경로차가 2분의 3 람다일 때 지금 P에서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이 생긴 거죠. 근데 P가 근데 좀 더 올라가 버리면 여기 있으면 요거랑 요 경로차 그러면 그때는 경로차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차가 더 늘어나요. 경로차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딱 2분의 3 람다가 된다는 건 이 람다가 기존의 람다보다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좀 더 큰 파장의 빛을 사용할 때 저렇게 간격이 너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거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게 경로차인데 이 경로차 이거는 이 길이 이 사이 거리랑 비례하죠. d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이 d를 줄여버리면 오히려 이 각도가 더 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d가 짧으면 그러니까 구멍 사이 간격이 구멍이 한 여기 두 개 있다. 그러면 P 지점 따져보면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경로차가 매우 짧아지잖아요. 기존 거에 비하면 기존 거는 경로차가 요만큼이 경로차였는데 경로차 이만큼 줄었죠. 그러니까 구멍 사이 간격이 좁아버리면 그만큼 얘가 더 멀리 가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경로차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멀리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는 큰 파장의 빛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 두 슬릿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도 열 수 있냐면 사실 이 조건이 둘 다 뭐냐면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잘 퍼지는 조건. P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빛이 잘 퍼졌다는 소리니까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이 파장이 큰 거 쓰는 거 그리고 그 슬릿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그러니까 틈이 좁을수록 더 회절이 잘 된다고 했죠. 단위 슬릿 공부할 때. 그래서 그거랑 이어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얇은 막에서의 간섭 조건이에요.
얇은 막에서 간섭이 일어난다는 건 막이면 일단 반사는 매질이 달라지면 그때 반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2번 일어나요. 여기서 한번 반사 일어나고요. 이렇게 어떤 빛이 일부는 이렇게 반사해서 들어가고 올라가고 일부는 투과해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사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100이고요. 그 중에 20을 반사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20 반사하면 80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22 반사해서 여기 20으로 간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위일 때에도 위예요. 아래일 때 같이 아래고 이때는 지금 위상이 같아요. 위상이 같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합쳐져서 빛 에너지가 빛 세기가 40만큼의 세기가 되고요. 그러면 80에서 20 빠져나갔으니까 60에 해당하는 빛이 기름막을 뚫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100이 나왔어요. 100이 이렇게 입사했는데 그 중에 20이 튀어서 나가네요. 그 80이 들어와요. 그 다시 또 20이 튀어나가고 이렇게 20이 나오는데 여기 걸 봤더니 올라갈 때 내려가고요. 내려갈 때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위상이 반대예요. 위상이 반대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여기서의 빛이 아예 어둡게 해서 0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빛이 얼마냐는 거예요. 분명히 20 튀어나왔지만 반사가 2번 해서 20이 2번 튀어나와서 60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반사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전부 다 투과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100이 튀어나온다 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상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투과가 100% 다 됐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중 슬릿과 비슷한 간섭은 다 끝났고요. 이제 단일 슬릿 나옵니다. 단일 슬릿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꼭 한번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는데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구멍이 하나인데 도대체 어떤 빛들이 만나서 간섭을 하냐, 빛이 하나 아니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많은 슬릿이 있는, 그래서 빛 다발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1번 빛, 2번 빛, 3번 빛, 4번 빛 이렇게 빛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번과 여기 4번이 빛의 경로를 따져서 쭉 봤을 때 1번 빛이 이렇게 쭉 가고 4번 빛이 이렇게 쭉 가서 그래서 만났을 때 그때 경로차를 따져주면 그때 이제 수직해서 이거 같다고 치고 이만큼이 경로차라고 한다면 2번과 5번이 만나는 2번과 5번이 이렇게 쭉 해서 만났을 때도 그때 경로차도 똑같겠죠.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짝짓고 2번하고 5번하고 짝짓고 3번이랑 6번이랑 각각 짝지었을 때 얘네들이 각각 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결국 여기서는 모든 빛들이 만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차를 따져주면 결국 1번하고 4번 사이의 경로차는 이 전체가 만약에 틈 전체 길이가 A라면 1번하고 4번은 이 사이 거리는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A 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게 2분의 람다면 상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식을 정리하면 A 사인 세타가 람다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중 슬릿은 이 조건이 지금 보강 간섭이거든요. 이중 슬릿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가 보강이에요. 보강. 하지만 단일 슬릿에서는 이 조건이 상세라는 거예요. 상세.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람다, 2람다, 3람다 이때가 보강이고요. 오히려 2분의 람다 그리고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때가 이게 상세고요. 이때가 보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건 빼고요. 처음에 밝은 부분이 여기가 처음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 전까지 여기에 크게 밝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밝은 부분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만약에 EL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그러니까 이 다음 어두운 데부터 그 다음 어두운 데까지 거리는 L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어둡고 밑에가 어둡고 이 사이 거리가 2L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리가 다 거리가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좀 특이한 조건, 이중 슬릿과 좀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이 만나는 지점은 A 사인 세타가 란다인 지역,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이 나타나는 지역은 A 사인 세타가 2람다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단위 슬릿 나왔네요. 단위 슬릿 같은 경우에 아까처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1번하고 여기 1번 두 구역을 나눠서 위에 거 1번과 아래 거 1번을 여기서 만났을 때 여기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결국 이 사이 거리 2분의 a의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람다일 때가 상쇄가 일어나는 첫 번째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는 이 L이 A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치면 2분의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탄젠트 세타면 여기가 또 세타니까 L분의 이 길이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 2분의 A 탄젠트 세타는 L분의 X 요게 2분의 람다일 때가 처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X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가 얼마냐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A분의 L 람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분의 L 람다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5에서는 보원간섭, 5에서는 이제 가운데 지역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이 거리 다 똑같죠. 여기서는 빛이 보이는 보원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X에서 P 그리고 Y에서 P까지 거리보다 2분의 람다만큼 작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차이 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 이렇게 될 것 같고, P와 O 사이 거리는 A분의 L 람다다. 아까 X 말했네요. A분의 L 람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더 있네요.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회절문인데 이제 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런 파장으로 바라보는 거랑 이런 파장으로 바라보는 거,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절이 안 일어나니까 옆으로 빛이 퍼지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Q고요. 얘가 P에 해당하는 사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해능이라는 건 얼만큼 더 그 두 개인 것처럼 보이게, 다시 말하면 흐릿하게 안 보여서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분간을 잘하는 애, 그러니까 분해를 잘하는 애를 분해능이라고 부르고요. P랑 Q 보면 Q가 더 선명하게 두 개인지 잘 구분이 되니까 X보다 여기서는 Q가 더 선명하고 분해를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Q에 해당하는 게 Y니까 X가 Y보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P는 X로 한 거다 맞고요. 두 별이 겹쳐 보이는 거는 회절 때문에 흐릿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10번 문제 봅니다. 기름막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위상이 같아요. 아래일 때 같이 아래고 위일 때 같이 위에요. 그래서 이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P를 지나는 순간 두 위상은 서로 같고요.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막의 두께에 따라서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막이 더 길어버리면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야 되니까 그동안 꿀렁꿀렁 하면은 여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얘는 아래로 시작하는데 얘는 여기서 위로 시작할 수도 있어서 결국 기름막 두께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라는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방울을 보면 빨간색이 돋보일 때도 있고 파란색이 돋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무지개색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